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통합값 제일 처음 배울 때 별의 진화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라는 건 뭐라고 불렀냐면 주 계열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태양을 주 계열성이라고 불러준 이유가 있었죠.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뭐 할 때 열심히 수소를 가지고 헬륨 만들 때,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을 때를 태양이라고 했고, 주계열성이라고 했고, 태양도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수소를 이용해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하고 있으니까 주계열성이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태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원료가 되는 수소. 됐죠? 그 다음에 수소가 핵융합에서 만들어낸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수소가 핵융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만 K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는데, 대략 현재 태양 내부 중심의 온도가 한 1500만 K 되니까 충분히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죠. 그리고 보통 표면 온도가 대략 한 6000K쯤 된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소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태양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이 원자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라스마 또는 플라즈마 상관없습니다.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플라스마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체 상태인 이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기체이면서 이온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태양은 지금 수소와 헬륨이 기체이면서 이온으로, 핵과 전자로 나누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기상현상 있고 광합성하고 전부 다 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태양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심에 핵이 있죠. 당연히 중심부 온도가 가장 높고요. 여기서 열심히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복사층, 그리고 뜨거워지면 상승, 식으면 하강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대류층입니까?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핵에 있는 에너지가 복사와 대류를 통해서 표면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결론은 태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봅시다. 여기 보면 수소 원자 핵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수소 원자 핵이니까 원래 원자는 중성인데 전자 하나 잃은 상태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수소 양이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자 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양성제 1개 가지고 있고 질량수 1인 수소가 4개가 있고요. 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이고 핵융합을 해서요, 원자 번호 2번이고 질량수 4짜리인 헬륨 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의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다량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되냐면요, 실질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은 사실상 질량이 보존이 되죠. 근데 이 핵융합 반응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핵융합도 있고 핵반응은 핵분열도 있는데, 핵융합이 됐건 핵분열이 됐건 기본적으로 핵반응은 질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과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질량이 크다는 겁니까?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조금이지만 더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핵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질량의 감소가 생기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늘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과학은 밸런스다, 밸런스가 생명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량이 감소하게 되면 사실상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맞출 수 있습니다. 왜 맞출 수 있냐면, 그럼 질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물질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가가 없어진다면 뭔가는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질량이 감소해서 없어진 물질이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하고 에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우주 탄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이점에서 고에너지가 줄면서 물질을 만든다고 했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물질이 없어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쉽게 말해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는요. 핵 분열, 핵융합이죠. 핵융합 시에 감소한 질량 결손이 뭘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나오죠. 질량 결손이 뭐라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과 같이 핵융합 반응과 같이 핵 반응 후에 뭐 하게 된다고? 질량이 전보다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의 질량 차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질량 결손, 그러니까 델타 M, 질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되죠. 이 질량 결손에다가 C가 바로 뭘 얘기하느냐? 광속,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 한 30만 km/h 되는데 그 값에다가 제곱을 한 값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꼴을 경계로 좌변에는 에너지 차원이 있고요. 우변엔 질량이니까 물질 차원이 있죠.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하고 에너지를 같게 본다. 질량과 에너지의 뭐다? 등가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가, 같다 이 말입니다. 뭐 할 수 있다?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같이 접목시키면 결국은 보존이 성립을 하는 거죠. 왜냐? 질량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융합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대략 지구에 도착하는 게 태양에서 만드는 에너지의 한 20억 분의 1쯤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에너지를 지구가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태양의 대부분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료고 생성물이죠. 중심부는 약 1000억 명 K인 초고온으로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다. 기체 상태 이온이다. 이걸 뭐라고 했죠? 플라스마라고 했죠. 플라즈마 다 됩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핵융합? 바로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2번입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가벼운 2개 이상 수소를 말하는 거겠죠. 원자핵이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뭐 한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수소 원자핵들이 모여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반응이다. 이것도 맞죠? 핵 반응 후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 전혀 아니죠. 대략 한 20억 분의 1 정도 도달합니다. 20억 분의 1 정도가 도달한다.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3번입니까?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부가 1500만 K인 초고온으로 뭐가 존재한다?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자, 핵반응 후 질량의 합이 전 질량의 합보다 준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때의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질량 결손. 서술형 같은 거 나오면 질량 감소량 이렇게 적지 말고 질량 결손이라고 적어주는 게 점수 받기 좋겠죠. 기억. 태양에서의 핵 반응은 핵융합이죠. 핵융합. 가벼운 수소가 무거운 헬륨. 가는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운동하는 상태.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거죠. 맞죠? 플라즈마. 핵 반응 시 그러니까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합니까? 방출이 되는 거죠. 그 방출된 거의 일부가 지구에 도달을 하는 거죠. 답은 뭡니까? 그러면 답은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까? 수소 원자핵이 융합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는 거다. 지금 뭡니까?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였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뭐가 생겼죠? 에너지가 생겼죠.
어떻게 에너지 생길 수 있죠?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하고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아주 조금이지만 누가 더 크다? 수소 원자핵이 크다. 그러면 감소한 질량 어디 갔습니까? 없어진 물질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에너지가 된 거죠. 어떻게? 이 에너지는 그 감소한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그럼 관은 헬륨 원자핵이다. 맞고요. 핵 융합인 것도 맞고 가벼운 게 무거운 게 됐으니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보다가 헬륨의 질량이 크다가 아니죠. 작죠. 그래야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한번 볼까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해 철수, 영희, 민수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옳게 말한 사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태양에서 발생하는 핵 반응은 대표적인 핵 분열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핵 뭡니까? 융합을 하는 거죠. 철수는 틀렸고. 영희. 태양에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해. 영희는 똑바로 알고 있네요. 태양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질량의 결손이 발생하고 물질이 좀 사라지고 그 사라진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된다. 그러니까 민수도 맞게 이야기했네요.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입니까? OX 해봐라. 질량과 에너지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다. 왜? 질량과 물질과 에너지는 등가 같다고 보고 전환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걸 나타내준 식이 델타 M만큼 감소했으면 그 델타 M 질량 결손에다가 이게 틀렸죠? 광속의 제곱을 빠져먹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태양 에너지도 질량 결손에 의해 태양 에너지가 뭡니까?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감소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OXO 하시면 되죠. 8번 바로 한번 볼까요? 태양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하시오. 자,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질량을 비교했을 때 누가 좀 작다? 반응 후 질량이 좀 작다. 그럼 질량이 작아졌으니까 여기다 뭘 좀 더해줘야 이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뭐가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까닭에 무엇이 있어라 했죠? 뭡니까? 질량의 감소량만큼, 질량 감소량만큼, 즉 뭡니까? 질량이 결손된 만큼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 이렇게 보시면 되죠. 9번입니까? 수소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 빨리 보기 위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걸 찾으면 되죠. 어디 있습니까? 질량, 감소한 물질이, 없어진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해서 뭐 3번 쉽게 나오죠.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다. 맞죠? 왜냐? 감소한 질량이 뭘로 전환되니까?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맞는 말. 그러면 디귿에 핵반응은 질량이 감소한 만큼 질량 결손이죠. 이 질량 결손이 생기면 거기에 광속의 제곱만큼 곱해서 에너지 발생하니까 맞는 말이고. 니는 왜 틀렸습니까 이거? M 곱하기 C가 아니고 C가 광속인데 광속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답 뭐 어렵지 않게 3번 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지구로 도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태양 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의 순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증기를 증발시킨다든지 물을 증발시키는 거죠. 또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든다든지 하는 모든 게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태양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전환을 가져오느냐. 첫 번째가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생산자라고 해주는 식물들은 뭘 하냐면 엽록체에서 이 광합성을 하는데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받아서 뭘 만들죠?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포도당이 녹말이니 하는 건 전부 화학 물질이죠.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건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호흡을 하면 이제 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과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화석연료라는 건
보통 유기물로 이루어진 연료를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광합성에서 양분 만들어서 생명체를 구성을 하죠. 그 생물의 유해가 오랫동안 묻혀서 뭐가 되는 겁니까? 화석연료가 되는데 화석연료 역시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의 근본도 태양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기상현상이라는 함은 비가 내린다거나 눈 내린다거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이 증발을 해서 올라가야 구름도 만들고 비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뭐 한다? 물을 증발시켜서 위로 보낸다.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바뀐다? 열 에너지가 수증기나 물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보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위치 에너지 가지게 되면 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면 또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태양열에 의한 열 에너지가 물을 증발시켜서 뭐 한다?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수력발전 마찬가지죠. 댐에 물을 모아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내려보내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고 화력발전은 아까 화석연료가 화학에너지 아닙니까? 화학에너지를 태웁니다. 열 나오죠? 그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가 터빈을 통해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요. 태양열 발전은 뜨거운 열기를 이용했다면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 가지는 빛 입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용한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전지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이 녀석은 발전기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은 열이라기보다는 태양이 가지는 빛 에너지가 뭘 바꿔준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순환은 두 가지 대표적인 건데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인데 사실은 대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을 하면 그 방향을 따라 해수가 순환하는 거니까 결국은 묶어서 같이 가는 건데 우리 이제 뭐 대기 대순환 파트에서 따로 배웁니다만은 적도 쪽은 태양의 고도가 높고요. 태양의 고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의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한 과잉 상태고요. 그리고 극지방은 태양 고도가 낮죠. 고도가 낮다는 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 과잉과 부족을 누가 만들어냈죠? 바로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에너지 많은 데서 상승한 공기가 간단하게 에너지 부족한 것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대기 순환입니다. 이 대기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같이 바람에 따라 해수도 같이 순환을 한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누구다?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낸다. 탄소의 순환인데요. 탄소는요. 지구 내부, 지각 속에는 보통 화석연료 형태,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고요. 공기 중에는 주로 이산화탄소인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화석연료를 만드는 근본은 뭡니까? 바로 광합성이죠. 그리고 이 광합성에는 뭐가 꼭 필요합니까?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에 의해서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화석연료를 만드는 거니까 공기 중 탄소를 지각 속으로.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캐가지고 태우면 다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뭐 한다? 결국은 근본은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탄소가 돌고 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지구에서 물질 순환을 일으킨다. 누구 덕분에? 태양 덕분에.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 일으키는 거 맞죠?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이다. 사실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광합성 못하고 그러면 뭐 살 수가 없죠. 생명체들이. 지표면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다르다. 사실 그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맞고요.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10분의 1. 이만큼 안 됩니다. 대략 한 20억 분의 1쯤 될 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까? 자, 태양에너지의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기억.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헬륨 원자로 바뀌는 그러면 질량 감소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핵반응 전과 후에 입자들의 질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지 않죠. 질량 결손이 생긴다고 했고 태양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순환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태양입니다. 바람, 공기의 이동, 대기의 순환, 물질의 이동 전부 다 태양에너지. 답은 기억 3번입니다. 4번 한번 봅시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바닷물이 증발한다. 이거는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 덕분에 증가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화산이나 지진 활동은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2번은 태양 에너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네요. 2번. 3번. 동식물에 추측된 화학 에너지가 화석 연료로 변환된다. 이렇게 추측된 화학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주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니까 태양 에너지 관여하는 거고요. 바람 분다. 바람 왜 불죠? 바람이 부는 이유가요. 바로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이 기압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도 결국은 열의 어떤 평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온, 저온, 대기의 상승, 하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 부는 기압 차이도 누가 만들어낸다? 태양에너지가 만들어낸다. 강수현상, 기상현상 전부 다 태양이죠. 식물이 광합성, 광합성가 왜 끝난 거 아닙니까? 태양에너지죠. 답은 여기 나온 대로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태양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으키는 에너지 전환과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뭐가? 빛이. 이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건 사실은 불균등한 가열이거든요. 그걸 누가 일으키죠? 태양이. 기상현상은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하죠? 태양에너지. 됩니다. 우라늄의 핵에너지로 전환되어 핵발전의 연료로 사용된다. 앞에서 배웠던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요. 또 여기 핵발전이면 뭔 에너지냐면 이게 바로 핵에너지거든요. 이 핵에너지는 몇 안 되는 태양에너지와 관계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죠. 답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있죠. 증발이 일어나는 건 태양에 의한 열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겁니까? 구름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니까 이걸 우리는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구름이 가지고 있는 뭐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무거워지니까 내려오죠. 강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에너지 순환 과정 정확하죠? 가에서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될 때 태양의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요? 아니죠. 이거는 열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겁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나에서 구름이 비가 되어 떨어질 때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열심히 지금 이제 광합성 하고 있는 거죠.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태양의 열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빛에너지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빛에너지를 포도당을 합성하니까 포도당은 화학 물질이고 그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유기양분 속에 저장한다. 유기양분이라 함은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탄소화합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 녹말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거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유기양분이 바로 탄소화합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뭐를 통해 생명활동에 이용되죠? 우리가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태우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9번입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전환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근원이 태양 에너지인 걸 찾으라는 거죠. 화석연료 어떻게 생깁니까? 태양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에 의한 광합성에 의해 생기니까 답이 되죠. 댐에 저장된 물의 포텐셜 에너지, 기상현상이 있어야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기상현상 자체가 뭡니까? 태양 에너지. 핵 에너지하고 지열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까?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와 관계가 없죠. 이거는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고요. 이거는 우라늄이 이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겨서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와 관계가 없죠.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이면 뭐가 불어야 됩니까? 바람 불어야 되죠. 바람이 불려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고기압, 저기압 하는 기압 차이가 생기는데 그 기압 차이를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만들어진다니까요. 여긴 가열되고 여긴 냉각되고 해야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태양 에너지가 맞다. 그럼 답은 기억하고 니은과 미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기억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 기억이 있어요. 이것만 좀 고쳐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풀어봅시다. 자, 지금 태양 에너지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열 에너지, 하나는 뭡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기억은 뭐겠습니까? 화석 연료니까 이거는 화학 에너지를 말하겠죠? 화석 연료는 화학 에너지. 태양 전지나 화력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구에 불을 킨다? 이거는 전기 에너지. 그리고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생기면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로 전환하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니까 빛 에너지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 맞는 말입니다. 니은. 디귿은 뭡니까? 전기 에너지니까 틀렸고요. 발전기는 이 자석 안에서 코일을 돌리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터빈에 뭐가 리을이 아니라 리을은 포텐셜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위도별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과 방출량인데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요거를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입사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받아들이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리고 B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는 방출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방출량. 그러면 위도 0도인 저위도에서는 입사하는 게 방출보다 많으니까 에너지가 과잉. 됩니까?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작으니까 극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뭐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뭐 한다고 했죠?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고 했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태양 에너지. 기억. A는 입사하는 거 뭐죠? 태양 복사 에너지. B는 방출하는 거, 뜨거워진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A와 B의 불균형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렇죠.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입니까? 지금 보면 적도 쪽은 어떻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조금 더 많고 여기 많고 나가는 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이라고 했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좀 더 화살표가 크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가 뭐 한다? 순환을 시켜준다. 그럼 이 차이가 왜 생긴다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되어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 과정 맞죠? 많이 흡수되냐? 작게 흡수되냐? 위도별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극지방으로 보내면서 그걸 누가 보내준다고요?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입니다. 13번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인데 보통 탄소가 어떤 형태로 많이 존재하냐면 자, 첫 번째가 CO2 형태로 존재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대기죠. 그 다음에 유기물의 형태,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형태로 지각에 묻혀있기도 하죠. 둘 다 탄소가 주 성분이죠.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은 이 지각에 있는 탄소가 대기로 이동하는 과정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한다는 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해서 포도당 양분으로 저장하는 거 맞죠? 그리고 화석연료는 사실은 이제 생물의 유해가 지구 내부에 이렇게 지각에 묻혀가지고 생기는 건데 그때 생물체의 유해가 유기물일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생기는 거죠. 왜 생명체의 유해가 유기물이죠? 바로 이겁니다. 광합성.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뭡니까? 태양에너지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근본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태양에너지다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화석연료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입니다. 14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탄소 순환 과정 일부다. 지금 보니까 이건 흐름이 화석연료를 열심히 연소하고 있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뭐 하고 있다? 연소시키고 있다. B는 공기 중 CO2가 식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까? 광합성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 생명체에서 대기로 CO2가 간다는 건 뭐 하고 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하고 있다. 기억, B는 광합성이니까 모든 생물이 아니죠. 누가 모든 생물입니까? C가 모든 생물이죠. 호흡이니까. C는 동물에서만, 이것도 틀렸죠. C는 모든 생물, B가 광합성이니까 식물이죠. A에서 C 중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바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니까 A가 맞는 거죠. 답은 기억입니다. 자, 15분 마지막입니다. 화석연료가 연소해서 A가 생겼으니까 A는 대기에 존재하는 CO2. 그것과 빛에너지 이용해서 B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죠.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 만들면 그 유기물이 묻혀서 화석연료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B는 광합성 맞죠? 화석연료는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 생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 뭡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문제 뒤에 실전 문제 있는 거는 풀어보고 오답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